그러니까 주세요. 예. 오종환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그 세월호 관련 오보, 그리고 보험금 관련 보도, 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 그리고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감찰 결과, 감사 결과,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참 가슴 아픈 저희들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저희들 회사 내에서도 내부 조사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당시에 보도본부장 맞으시죠? 아닙니다. 당시에는 편집센터장이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이 일을 벌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관리 책임이 있죠. 하지만 그 일을 저지른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 책임을 묻는 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누가 그 전원구조 오보를 저질렀는지 실명까지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느 분이 하셨는지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도 제 후배이고 현재 언론사 기자이고 당시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벌어진 실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 사회에 큰 무리를 빚는 사안이었다면 그 당시 경영진이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를 하지 않은 책임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뉴스특보라는 건 특히 재난 상황에서 뉴스특보라는 거는 그 통상적인 데스킹 절차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차장, 부장을 거치고 그리고 전체적인 큐시트는 부장선까지는 체킹을 한 다음에 방송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와 기자끼리 협의를 해서 방송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송 원고도 사전에 데스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 나가 있는 어떤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 그 기자가 자기가 알아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그 당시 경영진 판단에 이걸 징계할 수 있겠냐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보도의 책임은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와 보도본부장과 관련된 간부들에게도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다만 관련해서 보도를 한 당사자가 혹시 언론노조와 관련이 있는 기자였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전원구조 오보를 방송에 낸 사람들은 전원 언론노조 기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2018년 MBC 정상화위원회가 가동될 때 그때 조사 대상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회사 그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당시 단 한 명도 경쟁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들이 언론노조였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최승호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그 이후에 사장이 되셔서 그 정상화위원회를 만드셔서 당시에 오보, 전원구조 오보와 보험금 보도와 관련해서 자체 감찰을 실시하셨습니까? 제가 정상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 누구를 조사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거나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였습니까? 해당 기자들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오종환 증인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급박한 어떤 그 참사의 상황에서, 이거 참사까지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사고의 상황에서 사고를 급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자와 기자들끼리 이렇게 중계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실수들은 왕왕 있을 수 있는 문제죠. 근데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다른 정보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실수를 수정하고 교정하고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데스크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MBC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현직 기자에게 책임을 그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한 일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리라면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보도본부장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왜 차이가 있는 아까 우리 겁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책임을 그 책임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거는 그 해당 그건 어쩔 수 보도를 없는 한 겁니다. 기자는 책임을 안 져도 되고 관리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해당 기자도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전달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긴다거나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그 당시 뭐가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데스킹도 제대로 안 되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그냥 100% 진실이라고 믿고 목포 MBC에서 분명히 아직도 그 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학생들이 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장고인,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보고를 보고 했는데도 계신다면 그 정상위원회에서 그 책임 소재를 충분히 따져 보셨을 텐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송영훈 참고인께서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조사를 담당하셨으니까 훨씬 더 답변을 잘. 예, 송영호 참고인님 나와 주십시오. 네, 송영입니다. 예. 당시 조사를 담당하셨는데 관련된 기자나 간부들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월호 전원구조 5번은 그 사실 확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MBC나 우리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마땅히. 그 당시에 기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데 왜 기자들이 책임을 안 언론 노조여서가 물으셨습니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보도본부에 여기 계시고요. 그 당시에 보도국장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보도본부장과 잠시만요. 보도본부장과 보도의 책임은 보도본부장. 가만히 계십시오, 장고인님. 저기 잠시만요. 참고인께서는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기 차분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면 당시의 됩니다. 보도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그 보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게 당시 MBC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보셨는데 네. 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데스크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 지금 이준숙 보도본부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해당 기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를 조사한 거는 2018년, 201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인은 우리가 발표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기자들은 있고요. 진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진숙 본부장이나 김장현 국장은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징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럼 징계를 담당했던 기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징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 기자들이 냉정하게 반성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반성문 같은 거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것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성문 이런 거 받았어요?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엄청난 오보를 낸 기자들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진짜 책임 있는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을 징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서 더 이상 기록으로만 남기고 징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